이성현 교수님을 따뜻하게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남대학교의 재직 중이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곧 이직을 하게 되는데요. 이성현이라고 합니다. 한남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직하다가 이번 달에 이제 사실 오게 되고요. 다음 달부터는 중국에 있는 유니버시티 노팅햄 국제 캠퍼스에서 교육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사실 오늘은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앞에 약간 좀 하고 싶은데, 왜냐면 오늘 2024년도 1월인데요. 제가 2019년 1월이니까 정확하게 5년 전인데, 그때 처음 여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홍성호 교수님께서 제가 그때 중국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놀러와라. 그래서 AI 뭐 이런 새로운 동향 이런 거 하는데 들어라 이렇게 하셔갖고 와서 듣고 저녁 먹고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때는 제가 뭐 AI 테크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있었고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저는 찐 사회 언어학을 하는 사회언어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언어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 발달사 이런 거 하고, 문화적 의사소통, 그 다음에 잉글리시에서 링거 프랑카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홍성호 교수님이 초대해 주셔서 와서 이제 그 당시에 한참 막 교육 개발해서 오시고 EBS에서 오셔갖고 AI 펜토 그거 개발하려고 막 하셨던 때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듣고 충격을 받아서 바로 그 여름에 홍성호 교수님한테 연구자를 좀 구해달라. 그래서 교사 7분을 제가 구해서 처음에 이제 온라인 그 기반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때 참가했던 교사 중에 한 명이 서울의대 박사과정이었던 전재호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이렇게 해갖고 같이 하게 되어서 저희가 같이 연구팀을 꾸려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지금 했고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연구자로서는 약간 새내기긴 한데 그때부터 열심히 했고, 또 우리 초등 연구에서는 앞에 발표하신 송민정 교수님 그리고 신정근 교수님 두 분이 쓰신 책이랑 이제 그 논문들을 참고하면서 하나씩 공부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의 그러한 발자취 위에 지금까지 왔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 사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제 전재호 선생님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워낙 잘 이렇게 해주셔갖고 같이 연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분야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제 저는 제 왼쪽에 있는 먼저 아까 말씀드린 문화적 의사소통 이쪽으로 계속 논문을 원래 써왔었고요. 그래서 세계 영어 이런 걸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 콜이라고 불리는 컴퓨터 어시스트 랭귀지 러닝을 해서 AI 챗봇 다이얼로그 플로우 하는 거 이제 배워서 책으로 배워서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재작년에 메타버스 논문을 썼었고, 최근에는 제너럴 AI로 챗GPT죠. 작년부터 써서 계속 앞에 말씀드린 그 교수님들하고도 계속 교류하면서 하고 있고요. 저희 팀이 가장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게 인터페이스 between call 그리고 이제 소셜 링귀스틱스인데요. 이 분야가 요즘 약간 뜨고 있는데 저희도 한 분야를 이제 담당을 해서 조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저희가 시작한 거는 콜 분야가 너무 원어민 중심 사고가 돼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약간 비판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논문을 시작했고요. 그때 처음에 참고한 논문이 이제 안경대 교수님이 그 에이저 퍼시픽 거기에 기고하셨던 원어민 중심주의에 대한 그 논문 저희가 참고했었고, 그래서 그 콜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컴퓨터 교육하면서 너무 원어민적인 것만 강조하고 정확성, 왜냐면 사실 AI가 챗GPT도 그렇지만 사실 부정확하게 말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원어민들도 부정확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화 의사소통에서는 정제된 의사통이 아니라 완전히 내추럴 링귀스틱하고 그 다음에 리얼 컨텍스트 이런 거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비판적 입장에서 이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약간 소개를 드리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했던 연구 최근 몇 개 선보였는데 AI 챗봇 다이얼로그 플로우로 콜을 했었고요. 그리고 컴퓨터 에듀케이션에서 메타버스를 했었고, 최근에 ELT 정도에 된 게 사회학적 비판적 시각에서
그 챗봇 연구에 대한 인식을 저희가 다뤘었고요.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는 교수의 역할, 상호 보완적인 역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챗GPT 처음 나오자마자 교수의 어떤 위상은 무엇인가, 교사가 대체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식 위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역할론에 대해서 논했던 논문을 써서 이게 요즘에는 잘 팔리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컴퓨터 에듀케이션에서 챗봇을 저희가 전체 유형화 좀 해보자 해서 챗봇 연구를 다 모아서 예를 들면 사람과 어떤 상호작용성, 챗봇만의 어떤 역할성, 피드백 프로바이더 이런 식으로 유형화해서 컴퓨터 에듀케이션에 또 두 번째 논을 썼고요. 저번 달에 업데이트 되었고 지금 이제 막 나오게 될 티서커털리 논문은 요게 이제 저희 지금 사회언어학과 코올의 어떤 접합점. 그러니까 이제 테크놀로지 이용한 영어 교육을 하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좀 문화가 의사통이라든지 세계 시민교육 이런 거랑 접합점이 없을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저희가 첫 이제 좀 대규모 실험 연구를 했었던 논문이 티서커털리의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게 예정입니다. 오늘 사실 앞에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너무 제 이게 주제가 너무 학구적일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세계 연구가 굉장히 실용적이니까 약간 쉬어가시는 의미에서 그리고 제가 또 초등이라는 국내 연구 맥락도 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요 발표는 종합적으로 지금 챗GPT 연구가 어떻게 국제적으로 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 동향을 제가 좀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 중에서도 또 석사하고 하시는 분들은 국내 학회제도 또 추구하시고 초등 연구에도 추구하시고 제가 지금 이제 저희 멀티미디어 그 K몰 쪽에 이제 편집을 맡고 있는데 그쪽에도 이제 자주 추구하시는데 어떻게 동향이 되는지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기준, 11월 말 기준 요 했을 때 챗GPT라든지 라지 랭귀지 모델 그리고 AI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그 KCI 기준에서는 268건이 나오고요. 이거는 전체 분야 다 통틀어서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정말 많이 나왔었고 영어 교육과 언어학 중에서는 응용 언어학이죠. 완전 순서 언어 빼고 33건이 실렸었습니다. 12월 달에 조금 더 실렸으니까 아마 영어 교육에서는 제가 12월 달 이제 뒤에 봤는데 아마 한 10건이 안 되게 더 추가가 돼서 한 40여 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역이 있어요. 대전 이렇게 있고 충청 남도 여기가 이제 카이스트 있는 데랑 그다음에 개발원 평가원 이렇게 있는 데라서 여기서 좀 검색이 지금 많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얘기였고요. 요거는 제가 오늘 발표하면서 이제 우리 초등 영어 연구라는 우리 학술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실렸던 AI 관련 논문들을 한번 추적을 좀 해봤는데 AI라고 키워드를 치고 인공지능 키워드를 치고 해서 이제 다 일본본 보고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초등 영어 교육 연구라는 우리 학회지에서는 AI라는 게 처음 등장이 2019년도였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AI라는 키워드 3건, 인공지능이 1건, 그래서 4건이 발표됐고 2020년에 5건, 2021년에 2건, 2022년에 1건, 그리고 작년에 다시 또 4건 이렇게 돼서 처음 나왔을 때 19년과 20년에 초등 맥락에서 폴 관련해서 특히나 AI가 굉장히 많이 이제 붐이 있었다가 중간에 또 약간 소강 상태 겪었다가 작년 당연히 챗GPT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투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 분석을 좀 해보면요. 요거는 이제 타학술지까지 제가 좀 같이 분석을 해봤는데, 방화 분석인데, 어떻게 스피킹을 도와줄 것인가, 요거랑, 그다음에 스피킹에 대한 인식은 또 예를 들면, 설문을 한다든지, 또는, 인터뷰나 포커스 그룹이나, 또는 observation을 해서 질적 연구를 하는 거, 요걸 포함해서 9건으로 가장 많았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챗GPT는 이제 최근에 와서 스피킹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 AI에서는 방화 쪽으로 많이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챗봇 개발은 예비교사 그리고 현직 교사들이 아까 이제 우리 성민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개발해서 디자인할 것인가, 그리고 예비교사의 역량 강화, 그리고 교사들의 역량 강화, 우리가 이제 보통 최근에 나온 말로 Professional Digital Competence라는 말을 요즘에 쓰고 있는데요. 디지털 컴피텐스에 대한 역량 강화 이런 쪽으로 된 게 3건, 그리고 어휘 분석과 평가 습득 이게 2건이 있고요. 기계 번역에 대한 인식 1건, 챗GPT 수업 활용이 1건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초등 영어 교육이었고요. 타학술제에서는
K몰에서 초등 관련의 한 건, 그리고 어휘학습 쪽의 학습 중심에서 한 건, 그리고 영어 교과 교육 학회에서 스토리북 제작, 생성형 AI를 이용한 이거 다 이제 5회 나왔었고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시에게 제가 이거 좀 재밌게 봤었는데 가장 최근에 12월 달에 안경을 끼시긴 하지만 제가 이제 약간 좀 재밌게 봤던 건데 사실 제 연구 좀 관심 분야 연구라서 아까 손 교수님 발표하신 것도 그렇고 약간 이제 우리가 그 연구 분야가 좀 겹치는데요. 교사나 또는 예비교사를 이용해서 어떻게 제작을 하고 이들에게 역량을 강화시키면서도 실제 수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을 좀 강화시켜 줄 것인가 이거였었는데 챗GPT 이용한 활용 수업 설계에 대한 인식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읽어봤는데 정말 디테일한 주제를 많이 뽑으셨어요.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우리 그 프로세싱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논문을 찾아보시면 더 좋긴 해요.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앞에 이제 그 선행 연구가 없기 때문에 선행 연구가 아주 자세하지 않지만 여기에 대한 그 설문과 그리고 인터뷰 이런 걸 하셨는데 굉장히 좀 자세하게 하셨고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맨 마지막에 우려점인데요. 적절한 사용 그리고 데이터 편향 부정행위도 있었지만 사고 언어학습의 촉진 방향성 대시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학자분들이 더 많이 강조하시는 게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교육할까도 강조하시지만 그렇다고 그러면은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들이 비판적 사고를 하게 할 것인가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사 입장에서든 학습자 입장에서든 비판적 리터러시를 여기에 적용해서 어떻게 비판적 학습을 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약간 뭔가 더 깊이 있게 갭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그래서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보다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써서 그냥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이고 뭔가 지속적인 지속 가능성이 될 만한 그런 테크놀로지 활용이 되게 하려면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고 해서 티팩이라는 이제 역량 강화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디지털 역량 강화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뒤에서 국제 논문에서도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 그것까지 되게 재밌게 읽었었던 그런 개인적인 논문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좀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제가 연구 동향을 말씀드릴 텐데, 이제 제가 해외 학술지를 좀 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그 리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 연구 중간 약간 보고 성격이라서 쭉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는 제가 구글과 실제로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랑 스코퍼스 세 군데에서 키워드로 챗GPT, Language Learning, EFL, 그리고 Education, Large Language Models 이런 것들로 키워드를 수집했고 리뷰를 체계적으로 리뷰하는 그런 방법에 따라서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SAI와 스코퍼스를 했고요. 작년 11월까지 했고 총 31개가 실제로 지금 발표가 됐는데 요게 이제 사실 이런 부분까지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외 학술 저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게 한번 투고하면 굉장히 빠르다고 하면은 한 4, 5개월 만에 나오기는 하지만 보통 빠르다고 한 7, 8개월 보통이 한 1년 정도 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걸린 게 한 2년 반? 3년 정도? 수업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계속 숙조한다든지 아니면 리뷰어가 도망간다든지 저도 최근에 1년 2개월 걸린 거는 중간에 리뷰어 2명 도망가갖고 다시 왔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줘서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챗GPT에서 이게 동학적인 성격이 강해갖고 프리프리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뷰를 받고 있을 때는 원래 내가 어떤 걸 냈다고 밝히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저자를 가려야 되니까. 근데 국제 논문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찜해 놓는 거예요. 프리프린트라고 해서 저널은 가리지만 내가 이런 걸 냈다 하고 그런 성과 같은 걸 그냥 웹에 공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포함하면은 제가 볼 때는 SI 이런 데 투구한 걸 알 수는 없지만 한 2~3배나 3~4배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최근에 와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특히 구글링 해보니까 7,800개가 움직였어요. 이게 언어 교육에만 관련해서 7,800개가 지금 나와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서만 뜨거운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메타버스는 안 그랬는데요. 챗GPT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글 트렌드를 보면은 처음에 3월달, 5월달까지는 많지 않다가 7월달에 급증을 했고 여름에 한번 주춤하다가 10월달 급증인데 이거는 뭐 시기를 타는 건 아니고요. 보통 국제 논문들 같은 경우는 나오는 발간되는 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챗GPT 나오자마자 방학 때, 겨울방학 때 이렇게 샘플링 모아서 1월달에 뭔가를 개념서 같은 걸 투고했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문헌 연구를 다 다시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를 타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10월 달에는 지금 폭발전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올 초부터는 더 폭발전 나오지 않을까, 막혀있던 것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선생님한테는 그 논문들 종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이렇게 방법론일 수 있는데, 포지션 페이퍼라는 거는 실험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의견을 게재한다든지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 리뷰한 그게 포지션 페이퍼고, 리뷰 페이퍼 포함해서 퍼세션이라는 건 실험 같은 걸 했지만 인터뷰라든지 설문조사 같은 걸 해서 교사 어떻게 생각하는, 아까 이제 안경 교수님이 되신 그런 논문 같은 거고요. 그리고 코스트 익스페리먼트 같은 경우는 전중 후 실험군 대조본을 갖고 비교해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해서 효과를 검증하는 걸 커자 익스페리먼트 테스트를 거고요. 테크 리뷰 같은 경우는 나오자마자 써보고 성능 같은 거를 정말 3, 4천장 해서 빨리 내는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데요. 포지션 페이퍼가 8개도 굉장히 많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국제論같은 경우는 IRB라는 걸 해야 되는데 IRB를 빨리 돌릴 수가 없어갖고 포지션 페이퍼 일단 4개 때문에 그렇고, 최근에 와서 이제 펄세션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뭐 우리 초등연구도 그렇고 저는 이제 멀티미디어 하지만 논문 쓰기가 약간 어려우신 분들은 인식 연구를 하시면 조금 논문 쓰기가 약간 쉬우면서도 그러니까 인터뷰 분석하시는 것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더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어요. 논문 쓰기 쉽다는 건 아니지만 인식 연구가 굉장히 많고요. 한번 써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게 되게 많고, 실험 연구는 단 한 건밖에 없는데 여기 이제 통제 때문에, 그러니까 IRB 통제 때문에 좀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지금 KCR에서는 실험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좀 부족하고요. 아직까지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인식 연구가 많고 실험 연구는 아직도 부족하고요. 국제 논문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이따가 소개해드릴 텐데, 최근에 와서 이제 저기 계신 신준 교수님도 쓰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더 실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잘 쓰면.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왜냐면 이건 사실 결과만 잘 나오면 이렇게 리뷰에서 비판할 게 별로 없거든요. 디스커션 요 정도 비판하지만 실험 자체에서 비판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이렇게 있고, 제가 약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연구자님들을 위해서. 제 국가별로 좀 보면은 중국이 가장 많고, 한국이 2건, 미국이 2건, 태국 뭐 이렇게 있는데, 중국은 지금 챗GPT랑 그 VR이나 메타버스 같은 경우 대부분 미국에서 나온 앱들이 막혀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쓰시냐면 이거를 연구자가 VPN을 이용해서 쓰고 그거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써보게 하고 소규모로 해서 이제 내고 있고요. 홍콩도 막혔습니다. 홍콩도 챗GPT 안 되고요. 챗GPT를 API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MyGPT 같은 API인데, API를 앱으로 개발해서 하는 경우는 돼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챗GPT 써라 이게 안 됩니다. 홍콩이랑 중국이. 그렇지만 아마 소규모로 뭔가 샘플링해서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사실 AI랑 이런 메타버스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 같은 이제 뭔가 굉장히 활발하고 빨리 돌아가지만 또 중국 옆에 있으면서도 중국에서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혹시 이제 해외 전화 같은 데 내실 분들 계시면은 약간 더 유리하죠. 중국에 되게 잘 되니까. 약간 이제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대상을 보면 학생 연구가 50%고 교사 연구가 35%, 연구자 개인이 해서 돌린 게 5%, 일반인 대상이 10%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고, 그리고 학교 수준별을 보면 일반 성인까지 대상으로 하는 게 70%, 성인이 그러니까 대학 맥락이 70%고요. 중고등학교 맥락이 15%, 초등 연구가 5%밖에 안 됩니다. 5%라는 건 거의 한두 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이제 연구를 더 하실 분들이 계시면 사실 뭐 석박사도 마찬가지인데 해외 저널 이런 데 한두 편씩 이렇게 초등 맥락에서 도전해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초등 맥락이 해외 저널에 잘 투고가 안 돼요. 이게 이제 IRB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뭐 챗GPT가 연령 제한도 있긴 한데,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챗GPT 이용은 연령 제한이 좀 있지만 API로 바꾸면은 약간 유리할 수 있고요. API는 챗GPT 통제를 안 받기 때문에 또 다른 뭐 생성 AI를 이용하면 사실 가능해서 이것도 앞으로 좀 우리가 좀 갭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론도 아마 좀 관심이 있으실 텐데, 질적 연구가 42%로 가장 많고 인식 연구도 많습니다. 그리고 리뷰 연구가 20%로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것도 IRB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까지 리뷰 연구가 많았고, 양적 연구가 13%로 굉장히 부족하고요. 혼합 연구도 16%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약간 통계를 간단한 거라도 좀 돌린다든지, 뭐 T테스트 괜찮고 아노바 정도도 괜찮고 돌린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인터뷰를 추가해서 약간 혼합성을 강조해서, 우리가 보통 연구에서는
트라이앵글레이션이라고 하는 보완적 방법을 쓰면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도 인터뷰가 많고요. 토론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질적 연구 안에서도 인터뷰, 그 다음에 observation, 우리 뭐라고 하죠? 그 관찰지, 그리고 거기에 뭐 설문 이런 걸 추가하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혼합적 방법이 굉장히 적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방법 넣은 쪽이었고요. 이제는 내용적으로 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타겟 언어는 영어가 당연히 가장 많고요. 우리가 영어니까 가장 많고, 그 다음 중국어. 특이한 거는 한국어가 좀 거의 없는데, 아마 한국어 쪽에서 영어를 잘 안 쓰셔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교수님들 연구자들 중에서는 우리가 영어만 하는 건 아니니까 홀 방법을 적용해서 만약에 한국어 쪽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약간 특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분야는 라이팅 쪽이 지금까지는 당연히 많았고요. 셰익스피어 라이팅이었으니까 음성이 도입된 지 몇 달 안 됐으니까 그렇고 일반적인 영어 교육 그리고 통합적 두세 개를 섞은 거 여기 한 2개 정도 있고 리딩이 하나 정도 됐습니다. 리서치 토픽은 유용성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베너피션 이름도 있고 어퍼던스라는 것도 이런 게 한 10번 정도 있었고요. 펑션이라는 거는 단순히 테크놀로지 리뷰 이런 게 9번. 그 다음에 아예 윤리적인 면을 말하는 게 6번인데 요전 윤리적인 거에서 약간 비판적 리터러시 아까 말했던 이런 걸 연구하면 조금 니치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판적 리터러시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그냥 이렇게 인식을 해도 괜찮습니다. 너네가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영어인 것 같아? 이렇게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 아니면 뭔가 좀 여기서 선생님이 도와줬으면 하는 게 없어? 너희가 여기서 좀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게 다 비판적 리터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뭔가 학생들의 창의력이 더해진다든지 교사의 뭔가 여기에 모디피케이션이 더해진다든지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 뒤에 배경에 있는 어떤 뭐 바이어스라든지 아니면은 사용 맥락에서 어떤 변형이라든지 문맥적 거기에 요인이 드러난다든지 이런 게 다 비판적 리터러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어펙턴스 모델이라는 거는 통계 방법인데요. 얼마나 교사들이 이걸 잘 받아들여서 내 연구에 내 수업시간에 잘 쓸 것인가 이걸 설문으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5번인데 최근에 와서 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점점 사용 저변이 확대되고 있고요. 대규모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TAM이라는 모델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Human Computer Interaction이 이제 가장 최근에 와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건데 왜냐면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게 그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건 굉장히 큰 주제긴 하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비판적 리터러시를 다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나왔을 때는 챗GPT 써보니까 성능이 좋더라. 그걸 발표가 그냥 나왔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한 5월, 4월까지 그랬고요. 제 이제 친구 이제 그 홍콩 대학의 벤자민 그 무하우스라는 친구가 이쪽에 그 인용 제수가 가장 높거든요. 전세계에서. 이 친구 그냥 3월달에 써보고 실험 아니고 써보고 4,000장가 내서 IELTS 전 내갖고 그게 뭐 지금 인용이 한 3,400건 이렇게 초기에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생각이 되는 게 그러면 그냥 쓰는 거냐 아니면 교사 역할이 무엇인가 교사 역할을 생각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인터랙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비판적으로 내가 그럼 여기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그럼 코치로서 여기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라든지 아니면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언어적 창의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교사 역할은 무엇인가 그걸 다각도로 생각하면 이제 그게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우리 학회 제도를 할 수 있고 또 발표도 할 수 있고 그걸로 학생들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 분야가 최근에서 조금씩 이제 늘고 있죠. 이게 더 많이 지금 강조되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기간별로는 아직은 좀 짧습니다. 장기 연구를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더 자세하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챗GPT는 유용해요 라고 하는 Pedagogical Affordance라는 게 Writing 툴로 쓴 게 7건이고요. 테크놀로지 툴로 일반적으로 쓴 게 4건이고 그 다음에 Feedback Provider라고 해서 아까 이제 송미청 교수님 말씀하신 지속적인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변수를 통제해서 어떻게 줄 것인가 여기 3건이고 그 다음에 의사통에 대한 파트너 이게 2건인데 여기 앞으로는 아마 의사통을 해서 어떻게 그러면 능력을 길러줄 것인가 라고 해서 실험 연구를 가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평가 개발 이런 게 이제 테스트 이런 거 제가 이따가 소개해드릴 거고요. 단순한 기능이 텍스트 제너레이션 됐건 컨텐트 제너레이션 아까 성인청에서 말씀하신 그 네컨만 같은 컨텐트 제너레이션이죠. 그 개발 그 자료 개발 여기 3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에디팅에서 어떻게 피드백을 줄 것인가 이 면에서 보는 게 3건 그리고 이래야되는 평가에 대한 뭐 룰브릭을 작성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룰브릭을 만들어주는 이런 게 3건
그리고 two-way interactivity라고 해서 그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었던 information source라고 해서 요거가 굉장히 특이하긴 한데 여기 이제 hallucination이라서 이제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원래 챗GPT 정보를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굉장히 한 있습니다. 윤리적인 거는 숫자는 적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약간 최근에 사실 관심이 많은데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하긴 하고요. 중요하긴 하고 앞으로 더 아마 좀 전망이 더 생길 것 같은데 비판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 그래서 아까 이제 도예대 안경대학에서 거기서 나온 주제들인데 plagiarism과 imitation 문제. 이게 5건인데 이것도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가셔서 그대로 쓰면은 플래저리즘인가 이것도 있지만 그 챗GPT에 문체가 있는 거 아시죠? 많이 쓰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챗GPT는 분사구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챗GPT는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보다 관계대명사를 다 분사구문으로 줘요. 그리고 with 분사, 독립분사구 굉장히 좋아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주 쓰는 어휘도 있고 예를 들면 diverse나 different range보다는 various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처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누군가가 글을 작성했는데 보면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문체가 느낌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요건 약간 팁인데 국제논문 이런 거 투고하실 때나 영어로 쓰실 때는 자기 문체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뭐라도 문법을 안 고쳐도 자기 어휘라는 걸 좀 수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에디팅은 지금 국제 저널들에서 에디팅 허용한다고 해놨거든요. 챗GPT 처음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에디팅 도구를 쓸 수 있습니다. 아예 공식적으로. 그리고 밑에서 밝히면 돼요. 그러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그거 할 때는 내가 약간 수정해서 하면 되게 좋죠. 그래서 플레이저 문제. 플레이저 문제 만약에 조금 더 우리 깊이 들어간다면 그대로 쓰는 건 당연히 플레이저리즘이고요. 근데 걔 어조를 갖다 쓴다. 요거는 플레이저리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팅에서 말하는 보이스라는 거, 나의 문체.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좀 되게 재밌고 그 면에서 이미테이션이죠. 플레이저리즘이나. validity 문제, 이게 타당한지 내용적으로. 그리고 trustworthiness 있어. 뭐 bias. 요거는 이제 사회원역에서 하는 건데 인종적, 문화적, 그리고 성 또는 계층, 나이 이런 거에 따라 뭔가 플레저링,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는지 요거를 아예 그 사회학자가 보는 게 2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accessibility, inequality가 있었고 privacy 문제가 있습니다. 논문 내용 약간 좀 속도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약간 좀 중요한 그 측면만 말씀드리면 일단 국제 저널에서는 뭐 우리 한국 저널도 그렇고요. 실험 기반 연구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면은 잘 실리고 되게 파급 효과가 되게 많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중고등, 초등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초등 연구는 제가 알기로 한 2~3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완전히 출간되기에는. 그래서 초등 연구는 나이자는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yGPT라든지 API를 통해서 거기에 레귤레이션을 내가 넣으면 돼요. 규약을. 그래서 이러이러한 제한 내에서는 13세 이상도 교사 동의에 이하로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넣어놓으면 할 수 있어서 이거는 피해갈 수 있고 초등 연구 되게 좋은 것 같고 문화가 소통이 약간 어려운데 저희가 좀 이런 걸 좀 하려고 하는데 문화가 소통, 그러니까 챗GPT 이용해서 뭐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또는 뭐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을 대화를 시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 통역기로. 그랬을 때 어떤 성능만이 아니라 거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만 리포트를 해도 사실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들이 관심 갖고 있고 밑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대상 연구가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영어긴 하지만 한국어 대사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하면 되게 좋을 거예요. 언어를 다변화가 되게 아까 말씀드린 중요하고 스피킹이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데 되게 좋은 주제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 콜이랑 리콜 쪽에 에디터들이 말하는 게 어포던스를 좀 많이 연구를 써라. 그러니까 어포던스가 뭐냐면 그래 챗GPT 좋은 걸 알겠으면 어떤 면에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건컨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줘 이게 어포던스인데요. 이런 쪽으로 좀 구체적으로 더 논문을 쓰면 훨씬 더 파급력이 좋다 이런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HCI 한정사도 이거 말씀드렸고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사실 제가 또 준비한 건데 아까 성민청에서 하셨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요거는 사실 제가 약간 재미있는 건데 요거는 你是谁？我是一个人工智能助手，用 OpenAI 开发，我可以帮你。 이게 뭐냐면 제가 왼쪽에서 원래 이걸 먼저 했었거든요. Sorry, I'm having issues right now.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하다가 언어 모드를 바꾸지 않고 바로 중국어를 대화시키면 바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기존의 모든 번역기에는 아예 없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연히 이게 금방 나올 거예요. 얘를 갖고 할 거기 때문에 작년 11월 달에 이미 탑재가 돼서 CD 같은 경우도 바꿔야 되잖아요. 사실 그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얘는 바로바로 그냥 그 자리에 대답을 하고 옆에는 이제 제 집사람 중국사이라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이걸 뭐라고 그냥 멀티링구얼 AI 챗봇이라고 그래서 이게 작년에 가장 또 핫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톡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벌써 여기 흥미를 지금 느끼고 계신데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언어 모델이라서 지금 챗GPT가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건데 요거는 이제 자기 정체성을 넣어서 하는 건데 제가 We would get to a point like this, and this is absolutely the future of video games and honestly kind of our society. This is Replica Studios' smart NPC for Unreal Engine. So this is a demo of this new technology running in the Unreal Engine City demo where you can speak to any AI on the streets. You can actually walk up and talk to NPCs. So let's give this a go. Hey guys, how you doing? NPC랑 대화합니다. You need something from me? No, I just want to say what's up. How's your day going? Oh, my day's been alright. I'm just exploring the city today. Oh, nice. Do you live here or just visiting on vacation? He looks very, very sad. He 그래서 doesn't- 이제 이거는 이제 얼굴 되게 슬퍼 보인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성 교수님이 이걸 소개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나와 비슷한 챗봇을 만들 때 그 리플렉 같은 걸 사용하면 좋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지금 딥페이크를 만들 때 그거를 AI에 입힌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NPC들이 그냥 정해진 대화하는 게 아니라 오픈 컨버세이션 하는데 각각의 정체성 아까 그 NPC 같은 경우는 흑인식 영어를 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제가 이제 찾아간 게 뭐냐면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의사소통 기능을 당연히 증가시킬 수 있고요. 문화가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여기다 만약에 중국 사람 입히면 이 공간 안에서 중국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의 AI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굳이 중국 사람 대화하지 왜 AI와 대화하냐? 당연하죠. AI의 원래 장점이 시장이 그거잖아요. cost effectiveness랑 그 다음에 timeliness가 없다. 무한히 대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저는 이제 약간 문화가 의사소통이 그래서 이 샘플을 말씀드리면 몇 개 소개해드리면 이건 저희가 썼던 논문이고요. 초등 맥락으로 썼던 작년까지 거의 유일한 논문이었었는데 여기 말씀드렸던 그 교사의 어떤 커뮤니티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탐구했다는 그런 전조선생님과 같이 썼던 논문이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신 교수님이 쓰신 건데 어떻게 챗GPT와 함께 문항 개발할 것인가 챗GPT가 개발한 문항과 전문가가 개발한 문항이 어떻게 퀄리티가 다른지 굉장히 깊이 있게 양쪽으로도 질적으로도 연구하셔갖고 내추럴리스라든지 원어민적인 거는 챗GPT가 좋지만 문항의 우수성 그리고 질적 그리고 맥락성은 사람이 아직까지 훨씬 뛰어나다. 이게 뭐냐면 챗GPT의 통제력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가 챗GPT를 100% 통제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되게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저희 그 TQ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된 건데 요게 또 이제 저희가 약간 재밌게 요즘에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AI 챗봇인데 AI 챗봇을 5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AI 챗봇을 저희가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AI 챗봇이 필리핀 영어를 말하고 태국 영어를 말하고 그리고 중국식 영어를 말하고 싱가포르 영어, 호주 영어 이렇게 5개 언어를 말하는데 이건 이제 선정한 건 저희가 월링글리시 기반이고 그걸 이제 메타버스 가상 공간 안에서 저희 학생들과 한 학기 동안 대화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문화 의사통의 실력 그리고 인식이 증가했는지 당연히 증가했겠죠. 그리고 기존 방법들과 비교해서 이제 발표했던 거고 대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모델 기능을 해서 어떻게 현실 안에서의 공용어 의사통을 메타버스 공간 그리고 AI와의 공간 안으로 가져올 것인지 이론을 제시했다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티스포털리에서 저희가 몇 번 떨어졌는데 되게 흥미 있게 좀 모셔갖고 잘 됐다. 지금 이제 곧 나오는 끝났습니다. 이게 제 개인 인물이고요. 개인 인물이고, 이 초등교육 연구들을 얘기하면 약간 좀 실례겠는데, 초등 연구에 먼저 실어주시고, 약간 이제, 그래도 논문이 나오신다 그러면, 저희, 멀티미디어 교육으로, 논문을 버려주시면 저희가 잘 쓰고, 포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